중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우리 친구들 틀린 친구들이 있던데 아직까지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보고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6만큼 증가할 때에 y 값의 증가량은 단 a와 b는 상수라고 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1차 함수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래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원점이고 선생님이 증가량이 무엇인가를 지난번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죠. 기억이 납니까?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x의 증가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프에서 원점에서 x 절편까지의 거리가 바로 x의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점에서 y 절편까지의 거리가 바로 y의 증가량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보세요. 그래프가 지금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A의 값이, 그러니까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 보면은 자, 그래프에서 x의 값이 6만큼 증가할 때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가 그래프 1차 함수 요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자, 는 6분의 y 값의 증가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y 값의 증가량을 쌤이 이렇게 네모로 두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6분의 얼마일까요?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요 그래프를 보고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값의 증가량은 y 값의 증가량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6분의 마이너스 2랑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속식어 관한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하냐 하면 속식어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바로 속력을 주고 시간을 줍니다. 그래 놓고 우리 친구들한테 주로 거리를 구하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문제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문제가 맞는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5km이다. 집에서 출발해서 분속. 자, 잘 기억하세요. 단위수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시속 아닙니다. 분속입니다. 분속일 때는 주로 미터로, 분속일 때는 미터로, 시속일 때는 킬로미터로 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자, 분속 50m로 걷다가 도중에 분속 100m로 달려가서 20분 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걸어간 거리를 x,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했을 때의 xy 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친절한 문제입니다. 왜냐? 미지수를 지금 정해주잖아요. 맞죠? 보통의 우리 활용 문제들은 다 우리가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미지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친절한 문제죠. 그죠? 자, 봅시다. 걸어간 거리.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를 가는데 얘가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중간에 뛰어가가지고 20분 만에 도착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자, 그러면 걸어간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한다 했으니까 걸어간 거리 x 플러스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했을 때에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거리가 1.5km인데 잘 기억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단위 맞춰줘야 된다고 했죠. 분속일 때 미터로 맞춰준다고 했기 때문에 1.5km를 1500m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단위수가 맞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있고 시간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모양으로 식을 하나 더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걸어간 거리는 분속 50m라고 했으니까 50분의 x 플러스 100분의 y는 20분. 이거는 20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풀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풀어보면은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식은 그대로 있고 밑에 식을 우리가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 통분해가지고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으로 통분하면 얘는 2x가 되고 플러스 y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 곱해지면 2000이 되네요. 2000.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의 연립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자, 요 식을 선생님이 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하나 더 적어줄게요. x 플러스 y는 150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y가 소거되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500이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500이고 x에다가 500을 넣으면 y는 얼마가 되죠? 바로 1000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걸어간 거리는 500, 뛰어간 거리는 1000m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 어렵지 않은 연립 방정식 활용 문제였고, 그 다음에 속식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속식어 관한 문제 식을 그대로 세웠던 그 유명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거는 화씨 온도계, 섭씨 온도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온도계에는 섭씨 온도계와 화씨 온도계가 있다. 이 섭씨 온도계를 우리가 도씨로 나타내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계가 바로 섭씨 온도계입니다. 그 다음에 화씨 온도계는 도 F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섭씨 온도계와 화씨 온도계가 있다. 이 두 온도계 사이의 관계는 0도씨일 때 32도 F이고 15도씨일 때는 59도 F라고 한다. 그러니까 섭씨온도 0도씨일 때는 32도 화씨온도. 그 다음에 섭씨온도 15도씨일 때는 59도 화씨온도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섭씨온도와 화씨온도가 같을 때에, 자, 문제입니다. 섭씨온도가 화씨온도가 같을 때에 섭씨온도계를 기준으로 몇 도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마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죠? 처음 보는 유형이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섭씨온도를 우리가 온도를 x라고 두고 화씨온도를 y라고 둡시다. 온도를 y라고 둡시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냐? 자, 그래서 x가 0일 때 우리가 0도씨일 때 화씨가 30도로 했고 y는 32고, 그 다음에 x가 15일 때 y는 얼마죠? 59라고 했죠. 59다. 요렇게 적어놓고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 겁니다. 자, 세 번째, x의 증가량을 한번 볼까요? x의 증가량은 바로 15에서 0을 뺀 게 바로 x의 증가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을 한번 봅시다. y의 증가량은 59에서 32를 뺀 게 바로 y의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5분의 얼마가 되죠? 27입니까? 27 해서 3, 5, 15, 3, 9, 27. 기울기는 바로 5분의 9가 된다는 겁니다. 잘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5분의 9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가 같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y는 5분의 9x 플러스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x가 0도일 때 y가 32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y 절편이 32란 얘기니까 x가 0일 때 y 값이 32도잖아요. 그죠? 32니까 y 절편이 32. 완벽한 식인 1차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가 같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하나 넣어야 되죠. 어떤 식을 넣어야 되냐면 y는 x랑 같다.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가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 녀석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y 대신에 우리가 이제 x를 대입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섭씨 온도계를 기준으로 몇 도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x를 대입시켜 보니까 x는 5분의 9x 플러스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이항시켜 볼까요? 이항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x가 바로 3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x는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32가 되죠. 그래서 8 해서 x는 마이너스 40. 그래서 마이너스 40도 C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섭씨 온도계를 기준으로 몇 도인가? 마이너스 40도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들, 오답들을 다 다시 한번 푼 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푼 내용들 반드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길 바라고요.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